새로 정보 새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새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취업 컨설턴트 박영황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영황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영업관리 지원자인 것 같은데요. 네. 역사가 오래된 증권사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선생님께서 어떤 회사인지 네.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일단 뭐 한국투자증권에 다닌다라고 하면 증권사에 다니시는 네.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선망의 기업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의 업력이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에 다닌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프로페셔널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주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아무래도 그동안 다양한 어떤 개인 어떤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네. 기업에 대한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업, 뭐 금융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국투자증권 충분히 추천할 만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식 투자. 사실 남자들은 뭐 한 번쯤 다 관심 있는 분야인 것 같은데 그쵸. 재환 씨 주식 해봤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해봤어요? 네.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증권회사 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저는요, 증권회사 하면 펀드 매니저만 항상 떠오르는데, 아무리 개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많이 투자를 해서 좀 이제 많이 좀 실패를 보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 분들께서 역시나 이렇게 좀 도와서 나서서 좋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근데 어쨌든 좀 실패를 보시는 분은 그분한테 해도 실패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쨌든 주식은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증권사의 경우에는 돈을 다루는 금융기업이다 보니까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한국투자증권은 좀 어떤 인재를 찾고 있나요? 네, 한국투자증권도 물론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될 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열정, 도전 정신, 전문성, 그다음에 변화주도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모든 금융회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기 네. 때문에 내가 이런 전문성을 어떻게 얼마나 길러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뭐 증권사 취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네.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가 이제 영업관리직인데요. 이 증권회사의 영업관리직은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영업관리라고 하기도 하고 네네. 뭐 업무직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또는 이제 지점 영업직, 뭐 본사 영업직 이렇게 다양한 직무들로 나뉘게 되는데 네. 일단은 영업관리, 그러니까 업무직으로 보게 된다면 고객들의 어떤 다양한 어떤 그 펀드 상담이라든지 뭐 창구에 가보시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지 지금 자산 관리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해 주잖아요. 네. 그런 어떤 상담에 대한 업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영업사원들의 어떤 하는 업무들을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는 업무까지 포함해서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일단 뭐 상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 안에 있는 다양한 어떤 상품들이 있는데 그 상품들이 각각 어떤 특성들이 있고 어떤 고객에 더 잘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금융에 대한 지식이 이제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어떤 설득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고객에게 이러한 어떤 상품을 가입시키고 또 그런 것들을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설득과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의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네. 취미와 특기가 축구입니다. 축구 좋아하네요. 그러면 축구 선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예. 네, 어학 점수가 토익이 900이고요. 네. 전공이 경영학과, 네. 학점이 3.78 졸업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격증으로는 AFPK, 재무설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네. 생명보험 설계사도, 네. 그리고 모스마스터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네요. 아니네요. 수상 경력으로는요, 현대제철 대학생 봉사단, 해피에스 우수팀, 그리고 남한의 학습법 장려상, 그리고 흥사단 장학생이네요. 네. 대내 활동으로는요,
현대제철 해피예스에서 5개월간 친환경 업사이클링 봉사활동을 했고요. 독서 인증 프로그램을 3개월간 했고요. 그리고 JA 코리아 창업교육 조사 양성 프로그램 2개월간 했습니다. 경력은요, 동양생명에서 7개월간 다이렉트 영업 및 고객 관리, 그리고 롯데시네마에서 4개월간 고객 응대 및 고객 관리, 그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6개월간 고객 응대 및 관리를 했네요. 예, 일단 다양한 자격증이 저는 눈에 좀 더 띄었던 것 같은데요. 네. 증권회사 지원자답게 금융 관련 자격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 보험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한 경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말입니다. 또 수상 경력이 이제 대내 활동도 다양해서 이제 프로필만 보고도 굉장히 눈에 띄는 맞아요. 학생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멘토님께서는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보고 어떤 게 좀 눈에 띄셨나요? 네, 제가 앞서 이제 그 업무직을 하기 위해서 영업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설득과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AFPK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양생명에서 아무래도 이제 다이렉트라고 하면 약간 전화 영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설득력에 대한 부분들도 이 경험을 통해서 잘 녹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살펴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투자증권 영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네. 전체적으로 총 7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나오는 질문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우선 1번, 2번이 성장 과정, 뭐 실패나 좌절 경험 이런 극복 사례예요. 네. 그래서 일단 다른 기업들도 많이 묻는 질문이긴 한데 우리 멘토님께 먼저 여쭤보는 게 이런 질문에 좀 답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뭘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는 이제 성장 과정을 쓸 때 대부분 뭐 부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터닝 포인트로 쓰라고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최근에는 기업에서 성장 과정에서 그냥 어떻게 컸냐라고 쓰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에 변화를 주었던 하나의 사건, 계기를 쓰라고 하기 때문에 내 삶의 터닝 포인트로 하나 성장 과정 쓰시는 게 좋고요. 실패나 뭐 이런 좌절에 대한 경험들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웠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해보는 자세를 배웠다는 느낌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서 질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증권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증권사 중 당사를 선택한 이유, 300자 이내. 네, 일단 증권업과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선택한 이유를 좀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자의 소제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1번 5년차 개인 투자자, 2번 자산관리 최고의 전문가. 예. 자, 일단 2개의 소제목을 적었는데요. 네. 이 자산관리 분야에 대한 관심을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본인이 개인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소제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제 내용은 어떤 것을 담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5년차 개인 투자자. 5년차 개인 투자자로서 올바른 투자는 자산 운용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저성장, 실질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이 개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열쇠는 증권업에 있습니다. 자산관리 최고의 전문가. 재무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이 자산관리 부문에 흥미를 느꼈고 이 분야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한국투자증권은 자산관리 부문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일단 글자 수 제한 속에서 2가지 내용을 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간략해졌어요. 이제 소재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생님? 네, 뭐 일단은 뭐 증권사와 그다음에 왜 그 중에서도 한국투자증권인지에 대한 내용들은 뭐 300자 안에서 이 정도 서술하면 그냥 가장 간략하게 잘 서술했다고 보고요. 어떤 300 자니까. 소재에 대한 300자 안에서 그래서 뭐 증권업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고 첫 번째 단락에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지금 어떤 자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뭐 보고 지원했다라고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내용이 이상하거나 어색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5년차 개인 투자자라고 했는데 이 한국투자증권과의 거래는 없었던 걸까요? 저라면 왠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서 투자해왔다 이런 경험을 좀 짧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한국투자증권하고 연계된 어떤 그런 투자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굳이 꼭 그런 게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냥 증권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이기 때문에 네. 그 증권 분야에 대한 본인의 관심사를 이야기해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항목도 한번 바로 살펴볼게요. 지원한 분야는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200자 이내라고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를 묻는 것 같은데 일단 네. 소제목을 바로 볼게요. 네. 영업 조직 지원 더하기 서무 업무. 오. 이게 명확하게 내용을 좀 예고하고 있는데 소제목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일단은 이것만 봐서는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이해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안 들거든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영업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사무 업무 본다 이 정도로만 배우기 때문에 내용 소제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잘못된 서류 되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영업 조직 지원 더하기 서무 업무. 영업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고객 관리 업무와 서무 업무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꼼꼼한 성격이 장점으로 다이어리를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격상의 장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연락, 각종 서류 관리, 지점 환경 정비 등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굉장히 짧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자 일단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글자 수가 뭐 200자, 300자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네. 말해서 3번, 4번, 5번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 그다음에 왜 한국투자 그중에서 너가 지원한 업무가 무슨 일을 하고 그 직무를 위해서 뭘 준비했는지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결고리를 봐야 되지 각각 따로따로 하나씩 보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은 뭐 이 그 항목을 볼 때 자기가 성격이 꼼꼼하다 이런 것 자체는 의미가 없죠.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쓰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직으로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통해서 영업하시는 지점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서포팅을 하는 업무들인데 그런 어떤 상세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장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목에서 요구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 요구하는 글자 수가 좀 더 많았다면은 이런 직무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죠.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네네네. 적는 게 또 좋긴 할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분량이 적으니까 네, 생략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분야에 본인이 적합한 이유를 증명하시오. 500자 이내. 요거는 직무와 관련한 역량을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점에 유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투자증권에서 볼 때 4번에서 내가 이 업무가 뭐 어떤 업무다 라고 말했으면 그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연결해서 써야 된다는 게 가장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네. 그다음에 직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거기에 필요한 내가 지식과 기술과 태도적인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거든요. 직무에 대한 명확성을 좀 중요하게 이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은 그러한 부분을 좀 잘 반영하고 있는지 소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1번, 영업에 대해 이해한 만큼 지원도 잘할 수 있다. 2번, 고객과의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네. 좀 직무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소제목은 일단은 영업을 잘할 수 있다. 그다음에 난 소통을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좀 내용을 더 자세하게 읽어봐야만 잘 쓰는지 못 쓰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내용도 좀 명확하게 쓰고 있는지 우리 보미 씨가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지점 창구 업무는 영업 조직을 지원하는 업무이므로 영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역량에 자신 있습니다. 첫째, 영업에 대해 이해한 만큼 지원도 잘할 수 있다. 대학 시절 동양생명 소속 텔레마케터로서 7개월간 영업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영업을 지식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배운 좋은 기회였습니다. 영업인의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영업 직무의 어려움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위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업무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인 판매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고객과의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빕스, 스타벅스 등 서비스 아르바이트에서 29개월 동안 갈고 닦은 고객 지향 태도는 소통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며 CS 마인드를 기르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해결하며 상황 대처력을 길러왔습니다. 꾸준히 고객과 소통하며 영업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돕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경험과 좀 활동의 빛을 발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전체적인 내용 역시나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일단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요? 이 친구가 5년간 개인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만큼 이런 투자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어떠한 어떤 그 주식이 좋다, 어떠한 상품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본인이 개인 투자했던 경험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시장에 적합한 어떤 상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어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동양생명에서 텔레마케팅 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밑에 소통력이라고 쓰셨는데 이거를 저는 설득력으로 바꾸셔서 네, 동양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그 고객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나만의 어떤 설득 노하우를 작성해 보신다면 네. 훨씬 더 직무에 맞는 역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도 살펴볼게요.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루고 싶은 꿈, 목표와 그 이유를 말하시오. 400자 이내. 네. 아무래도 좀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소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원칙을 지키는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 좀 앞서도 나왔던 소제목인 것 같은데 그쵸. 네,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반복. 네, 뭐 반복적인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개인금융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그 자산관리사가 되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뭐 겹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나갈 것인지가 이 항목이 좀 더 깊이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원칙을 지키는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 5년간 개인 투자를 하면서 재미를 느낀 이유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성취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공 경험은 올바른 투자가 자산 운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더욱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룰 수 있다는 동기부여도 주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개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 지식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전문 역량에 관해 늘 배우는 자세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풀어가고 있는데요. 네. 전반적인 내용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뭐 일단은 뭐 딱히 뭐 잘 썼다는 느낌도 안 들고 못 네. 쓴 것도 아닌가요? 그렇다고? 뭔가 또 못 썼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뭐 이 글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표현해 준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제가 봤을 재미는 없는 때는 거죠. 네, 뭐 그냥 최고의 기억이 안 자산관리 전문가가 되겠다, 공부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내용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왜 내가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특히 자산관리 쪽에서도 어떤 쪽에 대한 전문성을 좀 더 키워나갈 것인지, 뭐 전문성. 파생이면 파생, 뭐 ELS면 ELS 등 본인이 어떤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어떤 전문성을 쌓아나갈 네. 것인지에 대한 또 구체적으로 뚜렷한 목표가 더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항목의 질문도 살펴볼 건데요. 자, 자신에게 직장 생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200자 이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심오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직장 생활의 의미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참 좋을 얘기이긴 한데 그쵸.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질문들은 일랜드에서도 뭐 자주 나오는 항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고요. 얼마나 잘 일하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 회사 증권업 네. 그 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런 업무를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작성해 보라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주인공이 어떻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선 소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의 의미는 소중히 기른 사과다. 이 조금 추상적인 느낌인데요. 네, 많이 추상적이죠. 어떻게 뭐. 보셨나요? 네, 뭐 사과 내용을 보면 꼭 사과할 네.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의미를 추상적으로 쓰게 되면 네. 보는 사람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쵸. 구체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너무 추상적인 것 같네요. 네.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풀어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직장 생활의 의미, 소중히 기른 사과. 사과 농부는 사과라는 결실을 보기 위해 사과 기르는 모든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열정을 보입니다. 제게 직장 생활의 의미는 소중히 기른 사과입니다. 조직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열정을 보이겠습니다. 일단은 뭐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뭐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네. 뭐 더 할 말은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도 네. 그냥 소중한 사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열과 성의를 다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직장에 대해서 뭐 자기가 어떠한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뭐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학교라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작성해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영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재원이와 구미의 B급 처방전. 네. 네, 오늘 제가 주인공에게 드리고 싶은 처방전은요. 네. 일단은 좀 소재 선정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자기소개서는 좀 퍼즐 맞추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글감과 소재라는 퍼즐을 이 가장 좋은 질문에 매치를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볼 때 우리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항상 시험 범위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이 답변 범위란 게 좀 이렇게 좀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질문을 받고 어떤 답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시험 범위나 또는 답변 범위가 너무나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또는 뭐 예를 들면 이 질문에선 이 답을 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다른 질문에서 저 답을 쓰고 이 질문에서는 또 다른 답을 쓰고 뭔가 그 답이 원하는 거를 잘 못 쓰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질문이 많을 경우에는 좀 답에 대해서 이 답안 범위를 조금 정한 다음에 그것과 겹치지 않게 또는 네. 겹쳐야 되는 것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또 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까 우리가 프로필 살펴볼 때는 굉장히 네. 다양한 이력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거를 좀 제대로 못 살린 것 같아서 아쉽다는 느낌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처방전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소재에 대한 선택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자기의 경험들을 분배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근데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자기소개서의 특징은 그러니까 짧게 쓰는 것이지만 이걸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부터 7번까지는 왜 증권업이고 왜 우리 한국투자증권이고 너가 저는 업무가 뭔지 잘 알고 있니? 그럼 뭘 준비해왔니? 그다음에 그런 준비를 통해서 너는 앞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니?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을 가지고 이 작성을 해야 되지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내용이 다 따로 놀죠. 네, 따로국법처럼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멘토의 특급 처방전과 MC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처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증권사 업무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본인이 했던 개인 투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물어볼 거거든요. 네네. 첫 번째로는 일단 업무의 특성을 따져봤을 때 네네. 지점 창구 업무는 주로 여성들이 많이 지원하는 업무인데 본인 남성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남성 그 고객님들의 어떠한 그 신뢰를 좀 더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남성이라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여성이라서 좀 말 못할 고민이 있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이런 사정 또는 와이프 몰래 숨겨둔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말 못할 고민들, 남자들만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편히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니와 또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남성으로서 좀 좋은 점이 좀 뭐랄까 좀 좋은 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신뢰도도 더 줄 수 있고. 예, 신뢰도를 더 줄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뭐 죄송합니다. 남성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들은 뭐 네네. 신뢰도뿐만 아니라 네. 그다음에 보다 이 친구가 개인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뭐 네네. 예를 들면 남성들 고객에게는 투자 성향이 여성들하고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투자 성향에 맞춰서 뭐 맞습니다. 안내를 해준다는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네. 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업무직의 특성상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뽑는 이유는 지점에서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응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은행 가보면 이제 텔러분들이 계시잖아요. 대부분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텔러 업무를 많이 이렇게 그렇죠. 보신단 네.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이유들이 아무래도 그 여성 인력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서비스에 대한 것이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남성들이 예를 들어서 약간 좀 무뚝뚝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성 지원자이기 때문에 뭐 유리한 것들은 뭐 많죠. 뭐 여성분들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남성분의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신뢰도를 좀 더 줄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성향에 따라서
남성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니즈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은 남성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배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네. 네. 자, 고객에게 본인 이제 개인 투자도 해봤으니까 고객에게 어떤 부분에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준다면 어디에 어떻게 조언을 하실 생각인지? 일단은 그 고객님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 투자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안정적인지 아니면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추천 종목을 좀 달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좀 국제 정세도 같이 파악을 해서 보시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사드라든지 이런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트럼프노믹스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EU 시장의 흐름이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불리한 종목을 좀 피해가고 그리고 뜨는 종목을 좀 이렇게 추천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미 씨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뜨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 것 같습니까? 최근에 뜨고 있는 종목은 이제 갑자기 증권 방송이네요. 네, 뭐 아무래도 사물 인터넷 분야가 좀 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수합병을 하고 있는 뭐 삼성의 하만을 인수했다든지 뭐 이런 거에 기반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불리해지는 종목이 좀 우리나라한테 상대적으로 좀 그 기술 분야에서 많아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반대적으로 또 반사이익으로 또 유리해지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종목들에 좀 투자를 해보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어디 뭐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전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잘 답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고객의 상담을 어쨌든 해주려면 단순히 그냥 상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 상품이 지금 현재 상황과 시장 경제 상황에 맞게끔 이런 상품이 앞으로 유망해질 것이다라는 어떤 부분도 조언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회사 지원자들에게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권 지원하신 분들이 뭐 은행, 그다음에 증권사, 보험회사 이렇게 세 가지 큰 분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은행은 최근에 자격증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FPK라든지 CFA, 뭐 CFP 같은 자격증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취업을 원하신다면 그런 자격을 먼저 취득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본인들이 영업이라든지 업무직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영업 업무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개인 투자에 대한 모의 투자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 실제 해봤다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설득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많이 보여주시면 아마 증권사 취업도 되시고 높은 연봉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해당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그리고 개인 투자 경험을 좀 잘 살려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영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준생들의 고정관념과 편견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정철상 교수, 강민혁 대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의 20대 지성인 최하은 학생, 그리고 예의 바른 토론호 박관영 학생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재원 씨. 네. SNS 하시죠? 그럼요. 네. 근데 갑자기 SNS이긴 왜? 요새 사실 네. SNS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네. 소셜 네트워크의 매력,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그거는 내가 호의를 받고 싶을 때 언제든 올려서 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예를 들면 방송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박명수 씨가 출연하는 프로그램 무한도전 하나 다 있을 때 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토요일 하나뿐일 겁니다. 근데 SNS를 이용하면은 내가 언제든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을 때 이게 하나만 올리면 네. 바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은 거가 아닐까 싶네요. 네. 갑자기 SNS는 왜? 네. 제가 뜬금없이 SNS 얘기를 왜 했냐. 네네. 최근에 취업을 위해서 SNS를 시작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학생들은 좀 SNS 관리하고 있나요?
네, 저는 페이스북도 하고 있고 또 인스타그램이나 그리고 또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네요. 블로거군요, 블로거. 그 유명한 블로거예요. 몇 명 정도 되나요? 7만 명 정도. 파워블로거 아닌가요? 파워블로거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쵸? 파워블로거죠. 기준이 뭐예요? 왜요? 네, 왜요? 저는 방문자 1,200만 명. 이 정도는 돼야 파워블로거. 진짜 파워블로거네요. 대단하십니다. 장난 아닙니다, 진짜. 네. 엄청나네요. 우리 광현 학생은 좀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먼저 말했어야 좀 안 부끄러웠을 그러게요. 텐데 굉장히 앞에 부끄럽네요. 너무 비건이 나왔어요. 네네네. 그쵸, 너무 커요. 저는 뭐 크고 작은 것도 없이 네. 별로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있긴 있는데 네. 취업 준비 때문에 바빠서 그쵸. 현재 지금 휴면 상태에 있습니다. 미니홈피인가 휴면상에. 옛날 거 아닙니까, 이거? 옛날 거. 미니홈피 막 그 시절. 미니홈피까지는 휴면- 아니고 저도 네. 이제 요즘의 흐름을 잡아서 페이스북 정도는 페이스북.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철사 교수님,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가 바뀌면서 SNS로 취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좀 들었는데요. 네. 사실인가요? 실제로도 이제 취업 현장에서 SNS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SNS를 통해서 이제 채용하는 사례도 있고 SNS를 통해서 채용된 취업 준비생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그 관련한 기업의 이제 서포터스나 예전에는 IT 기업이나 유관한 기업에 한해서 또 특정한 직종에 한해서 했는데 지금 전 직종으로 전 기업적으로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업이 홍보 효과를 위해서 SNS를 통해서 채용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당연한 뭐 대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 SNS를 하고 있는 우리 구직자의 그러한 모습에 긍정적으로만 반응하느냐,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SNS 취업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네. SNS 취업의 모든 것 한번 키워드로 살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카페인. 네, 카페인. 카페인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걸 알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 쉽게 그거 아닌가요? 말씀드리면 좀 취업하느냐고 네네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니까 카페인을 많이 섭취해가지고 예, 그것도 좀- 있죠. 그 레드불이라든지 맞습니다. 네, 카시스 네, 네, 뭐 이런 거 우리 네. 취준생들 많이 마시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직장이나 취준생들 때문에 나온 단어기보다 10대 때문에 나온 단어긴 해요. 이 단어는 그래요? 네, 뭐냐면은 20대들은 이제 일 때문에 또는 네. 학생 대학교 다니니까 커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카페인 중국인데 10대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 맞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 이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죄송해요. 예. 체가셨네요.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카카오톡하고 네. 예,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의 줄임말입니다. 이 줄임말인데 아무래도 이런 SNS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싶은 측면들만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좋은 것들만 보여주는 또 사람들에게 비해서 현실은 자신이 이제 그게 여건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증 이런 현상을 카페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네.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SNS 취업의 모든 것 키워드 구글. 그쵸, 사실상. 구글은 왜 키워드로 올라왔을까요? 아마 가장 SNS. 가고 싶은 외국계 기업 1위. 그쵸. 뭐 이렇게 구글 이게 선정된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구글링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구글에다가 이렇게 쳐보면 내가 나와요. SNS에 무슨 글을 썼는지, 어떤 SNS 갖고 있는지 맞아, 다 알 맞아. 수 있으니까 구글이 나온 게 아닐까.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역시 우리 팀입니다. 우리 팀.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디지털 시대에는 자기소개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레주메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가 나올 정도로 이력서는 이제 더 이상 채용에 활용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버진 그룹의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 같은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업 담당자들이 종이 이력서 대신에 페이스북의 프리필이나 링크드인을 통해서 취업 대상자의 정보를 파악하려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종이 이력서 시대는 더 이상 끝났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해서 이제 구글과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도 지원자의 개인 블로그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NS 취업의 모든 것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예, 무엇일까요? 쇼윈도.
쇼윈도에 걸린 너의 셔츠를 보면 제일 먼저 네가 떠오르잖아. 너의 지갑 속에. 아쉽다 이 노래. 네, 그 노래도 아무래도 좀 떠오르는군요. 그렇죠. 쇼윈도. 쇼잉, 뭔가 좀 보여주는 식의 그런 느낌이 아닐까? 맞아요. 쇼윈도 부부가 이게 겉으로 보여주기식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기식. 약간 그 SNS도 보여주기식이 좀 그런 아닐까. 뉘앙스가 아닐까.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네, 마지막 키워드 준비하신 우리 강민혁 대표님 맞나요? 네, 어쨌든 우리 패널들의 그런 추리력 자체로만 본다면 뭐 웬만한 사기업들의 면접 전형은 뭐 100% 통과가 좀 될 것 같고요. 다행이네요. 지금 일단은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눈에 보여주기식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아무래도 주요 기업들이 이러한 SNS 주소를 좀 입력하게끔 하다 보니까 네. 혹시나 내 진짜 모습을 보고 나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약간 계정을 2개로 만든 다음에 하나는 진짜, 하나는 그럴 수 취업용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두 분도 그런 적이 있다. 저는 없습니다. 없는데 없어요? 최근에 상반기 공채를 쓰면서 자기소개서에 SNS를 입력하라는 걸 네.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우리 하은 학생은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여주기 싫은 부분만 관리하는 SNS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이 글은 다른 사람 말고 나 혼자 보고 싶은데 그런 스크랩하거나 그런 일기만 쓰는 SNS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SNS 상에서 사실 가짜 친구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가면서 SNS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예요. 예. 그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할까요? 일단 굉장히 슬프고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상에도 아마 우리 학생들 많은 친구가 예전만큼 많이 없을 거예요. 왜? 네. 여유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학교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자기 일 때문에 바쁘고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친구와 교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 자체도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프라인에서 그냥 유령 친구, 가짜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게 너무나 기성세대로서 좀 미안하면서도 하고 안타깝고 이 부분도 좀 개선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씁쓸한 학생처럼 이렇게 별도로 정보 관리 차원에서 쓰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게까지 보여주기 식으로 보여주는 거는 그런 활동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SNS 취업 핫 키워드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뜨거운 화제를 몰고 온 토론 배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해 공개합니다. 주시죠.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SNS 취업의 필수 요소다 될 SNS는 시간의 낭비다입니다. 그쵸. 먼저 그 취준진담 우리 제작진 앞으로 사연 도착했는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취준생입니다. 요즘 해외에서 SNS로 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바쁜 취준생, SNS 꼭 해야 하는 건지 고민됩니다. 재환아, 밥 먹자. 잠깐만. 사진 한 장만 찍고 올려야지. 자, 체크. SNS 이제 올리는 칙칙칙칙칙. 내 베스트 프렌드와 여유로운 점심. 좋아. 재환아, 너 뭐해? 잠깐만. 사진 한번 찍고 갈게. 체크. 벚꽃 너무 예뻐.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너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너무 좋아. 야, 너 뭐하냐? 너 이렇게 해야지. 내가 SNS에 이렇게 해야지 내 인문학적 소양들이 놀아서 사람들이 다 좀 볼 거 아니니? 그렇지 않니? 봄이야. 그런 의미에서 나 사진 한번 찍어줄래? 뭐? 또 왜? 이렇게 찍어야지. 왜냐면 내가 오늘 사진빨이 좀 잘 받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봐야 나를 좀 더 예쁘게 볼 거 아니니? 너무 좋아. 네, SNS 채용 때문에 고민하는 사례자를 만나봤는데요. 네. 학생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네, 저는 굉장히 황당한데요. 미안해. 벚꽃하고 대신 사과드립니다. 벚꽃하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같이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연관이 없어 보이고요. 이거야말로 좀 SNS상에 포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여주기식. 그렇죠. 그래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는 나의 이런 따뜻한 감수성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SNS에 올린 그런 사진들로 나의 성격까지 보여줄 수 있다면 꼭 나쁘게는 볼 수 없을 것 그것도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NS 과연 취업의 필수 요소인지 찬성팀부터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찬성팀 기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SNS는 첫째, 인간관계를 양적으로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러한 SNS를 통해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더 솔직하고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러한 SNS의 장점 때문에 지금 세계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SNS 채용을 좀 더 보편화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추세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SNS 채용에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찬성팀 의견 잘 들었고요.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반대팀 취업 시 SNS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SNS 채용의 기준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전통적인 입사 방식에서는요, 자소서 등에 드러난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SNS 채용은 길거리 캐스팅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눈에 띄어서 채용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이제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취업을 위한 SNS 관리는 굉장히 막연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명언 아시는지요?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의 네네네.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SNS는 인생의 낭비다. 네. 저는 SNS가 취업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SNS 속성상 취업 준비라는 본질을 넘어서 SNS 자체에 중독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맞아요. 봐요. 그래서 취업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스펙과 직무 역량인데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고요. SNS에 빠져서 취업 준비를 위한 황금 같은 시간을 잃는 게 저는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보태실 의견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게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취업 준비생들한테 올바르냐라는 관점을 보면 제 개인 사견을 떠나서 이야기 드린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아직까지는 SNS를 이렇게 대중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걸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이 질문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삐삐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삐삐, 예, 공의로. 그래서 제가 절대 삐삐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차고 다니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방학 중에 이제 채용이 들어온 겁니다. 네. 근데 삐삐가 없다 보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는 아이고, 아이고.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한테 왔던 조건이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그 다음날 삐삐를 샀습니다. 어쩔 수 그리고 없죠, 나서 그거는.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휴대폰도 그렇고 지금 SNS도 마찬가지로 저도 절대 안 쓰겠다라고 해서 카톡에서부터 일체 SNS를 쓰지 않았었습니다. 네. 원래는 그랬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강의 의뢰를 문의가 오기도 하고 실제로 기업들도 채용 정보를 그쪽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쓰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채용 정보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좀 막을 수 없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SNS 이력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취준생분들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학생 준비됐죠? 자, 먼저 최한 학생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저희 찬성팀에서는 이 SNS가 살아있는 이력서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거 25년, 20년씩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겪었는데 그걸 제한된 자기소개서 또 10분이나 15분 정도의 면접에서 기업에게 전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SNS에 평소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자기만의 방법으로 잘 정리해뒀다면 그것을 기업에게 어필함으로써 채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SNS를 통해서 일종의 스펙을 준비할 수 있다 하면은 적극 장려해야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SNS 채용과 관련된 스펙을 준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스펙에 무엇이 스펙이 돼야 되는지 기준이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이죠. 스펙이라는 게 토익과 같은 경우는 토익 900점을 맞아야 한다 하면은 900점 이상을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SNS 채용 지금까지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SNS를 평가하는데 기준이 없다, 모호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만큼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 국내 대학생이 SNS를 매개로 애플 본사에 취업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홍익대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자신의 졸업 작품을 했던 것을 SNS에 올리고 그 트위터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되면서 그걸 본 애플 본사에서 연락이 가면서 지금 애플에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취업을 전쟁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구직자 입장에서 어떤 나의 뭔가 컨텐츠가 기업의 눈에 띄고 이것이 바로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또 하나의 기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이 지원하는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관련해서 꾸준하게 흥미와 적성이 있다, 관심이 있다라는 열의를 가지고 거기에 관련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제공하고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전부는
아니어도 최소한 그게 40~50% 정도는 비춰져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지원자에 대한 열의가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직무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노력했던 그 열정을 SNS에 풀어내라.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가정하에서 SNS가 관리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파워풀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오히려. 네. 왜냐하면 기업이 SNS 주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기소개서와 면접 때 내 열정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만 제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채용을 진행했던 제 입장에서 채용 과정의 경제성이라는 걸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채용한다고 하면 지원자가 많아봤자 100명이거든요. 네.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야근해가지고 그래 나 오늘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릴 뛰어난 우리 박광현 같은 인재를 내가 뽑겠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10만 명이 지원하면 너무 많죠, 사실. 이 자료를 과연 물론 알파고는 해내겠죠. 그쵸. 어떤 로직에 의해서. 네. 하지만 이러한 비정형화된 사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료 등을 보면서 과연 올바른 기준을 갖고 그 인재를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강민혁 컨설턴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과정의 경제성을 이야기합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재를 채용했을 때 그 평가할 수 있는 인사 담당자가 적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몇 명 가량이 지원하는 줄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10만 명. 250만 명이 지원하는데요. 250만 250만 명이 지원하는데 한 해에 4,000명 가량을 채용을 합니다. 4,000명 채용하는데 4,000번 채용 공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저 올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직원이 2만 명이 있었을 때도 채용 담당자가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지원자의 검증을 하기 위한 단계를 굉장히 오래 걸칩니다. 네. 최소한 5, 6조에서 많게는 5, 6개월까지도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짧은 기간, 한 달 이내에 수룩 들어온 사람들 공채식으로 싹 바라보다 보니까 평가할 기준도 없고 인사 담당자가 그걸 일일이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용에 우리 다양화된 변화된 이런 확산을 해야 되는데 채용 방식이 너무나 편협한 과거의 방식에 매달려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뛰어난 채용 제도는 선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회사 산업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냐를 우리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방금 얘기하신 구글이라는 회사는 IT 회사고 어떻게 보면 경력직 채용이 굉장히 주를 이루는 어떻게 보면 뭐 세계적인 기업이겠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해외 문화, 해외 기업, 그 IT라는 특성을 반영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진행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국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공채를 진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밖에 없어요. 네. 대부분 다 신입으로 시작해가지고 작은 기업에서 일하다가 계속 점프해서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력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말 그대로 아주 그냥 대규모로 뽑아놓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중에 10%만 잘해도 우리는 본전을 뽑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동안의 그러한 산업을 이루어 왔거든요. 네. 그게 잘못된 거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의 특징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고 사회의 니즈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편협적이고 부족하고 비선진적이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저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비선진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과거에 비해서 이제 자꾸 변해가는 시점이 있는데 변화에 우리나라들도 충분히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거만 이제 고집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도 기업의 현장에서 많은 채용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거 실제로도 그래서 이런 SNS 채용 바람도 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제 개인적으로도 SNS가 향후에 취업에 굉장히 중요한 한 루트로서 작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 관점으로 근 한 5년 이내로 봤을 때 과연 그 5년이라는 시간 내에서 얼마나 SNS를 통해서 채용이 진행이 될까? 과연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 5년, 4년, 3년 이내에 이게 대세가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고 과연 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지금 이 시점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지금 당장 뭐 근 5년 이내라고 한다면은 SNS를 지금 준비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 비경제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죠? 네, 저는 마치 SNS에 글을 올리는 시간이 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정말 그 글을 쓰는데 1시간, 2시간이 걸리지만
그 시간 동안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또 내가 이 분야만큼은 정말 전문가를 할 수 있겠다. 면접에 가서 이거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 정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SNS에 투자하는 시간을 마치 낭비하고 허비하는 시간으로만 보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취준생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네. 보통 SNS 채용 하면은 SNS를 본다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네. 무서워요. 왜냐면은 SNS를 보는 걸 빌미로 해서 그 지원자의 생각과 사상을 걸러낼 수 있다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기 네.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구직자들이 이런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SNS를 관리하느냐,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SNS 감시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기업에서 이제 레퍼런스 체크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평판 조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자의 도덕성이라든지 왜곡된 편견이라든지 이런 성차별적 인식이라든지 네. 이런 사회적 문제가 도덕적으로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업이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거고 실제로도 이게 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에서도 SNS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네. 그런 게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물론 SNS를 준비하는 시간이 크게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고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 않는데 그게 과연 가점이 되느냐? 그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SNS를 관리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화장품, 식품. 이렇게 너무 이제 이쪽에 카테고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신제품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리뷰 다 쓰고 그다음에 뭐 먹어보고 해외여행 가면 무조건 마트 가가지고 국내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네. 이쪽에 열정이 엄청 넘쳐 흐르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이게 너무 좋아서 하는 것이지 취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시용 혹은 보여주기식 평가를 받는 그런 SNS 관리가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의 열정을 가꾸고 나가는 그 터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기업이 아직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평가하지 않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 4명 중에서 3명은 SNS를 갖고 있고 SNS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지원자가 정말 괜찮은데 SNS 관리를 안 해요. 근데 이 친구 3명은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 세 명의 사례만 보고 감점을 줄 수는 없거든요. 네. 한마디로 모든 구직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스펙과 경험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까지 SNS는 옵션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과연 채용 과정의 핵심으로 넣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토론을 마무리 짓기 전에 네. 진짜 SNS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양쪽에서 긴장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네, 진실 게임을 위해서 이번에도 거짓말 삼지기가 아주 큰 활약을 해줄 겁니다. 네, 네,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마음의 준비 끝났습니다. 마음 준비. 예. 되셨어요? 콧등에 땀 납니다. 예. 네, 우리 취준생들에게 꽁꽁 숨겨왔던 진실. 자, 먼저 하은 학생부터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인사 담당자 시절에 구직자의 SNS를 보고 첫인상을 결정한 적이 있다. 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솔직하게 이 부분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네. 제가 인사 담당자 했던 회사들은 그 당시에 SNS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 사례로 제가 이제 외국 유학생들 채용할 때 네. 왜냐하면 소규모 채용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친구의 개인적인 그런 이 홈피 주소를 알아가지고 집에 들어가 본 적은 있어요. 네. 거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비주얼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되게 글도 되게 잘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거짓말로 나왔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도 투혼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익숙해지네요, 이것도.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익숙해지십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우리 광현 학생이 질문해 볼까요? 네, 정철창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SNS에 올린 개인의 생각과 사회적 의견 표출 때문에 입사 시 불합격될 수 있다, 없다? 불합격될 수 있다. 과연? 과연 불합격될 수 있어요? 어머! 참고 이게 계시는 지금 거죠? 틀렸는데 이제 참고 계시는 거예요?
달인이 되셨어요. 이 거짓말 탐지기의 달인이 되셨어요. 제가 내성이 생겼네요. 진짜, 제목 예. 이제는 좀 견딜만 하네. 삐삐 소리가 났기 때문에 네. 정리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 좀 부탁드려요. 예, SNS로 사실은 채용의 당락을 다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SNS가 여러 가지 활동에서 이미지에 지원자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인사 지원자의 캐스터 마크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써야지 아무렇게나 마구 써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번에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네. 하은 학생 다시 질문 부탁드려요. 네,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운영하시는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나도 그 구직자 SNS를 볼 것이다. 안 보겠습니다. 전 귀찮은 거 싫어하니까. 안 보겠다. 예. 정말 귀찮은 일이 많으신가 봐요. 이거 진짜 천선이거든요. 귀찮은 거. 예. 진짜군요. 네. 저는 네. 일단 빠졌습니다. 네. 살아남으셨고요. 하나 제가 오셨습니다. 좀 소기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SNS를 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저 스스로도 아직까지는 SNS를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을 봐야 될까 그게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걸 안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NS 취업에 대한 진짜 속마음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해주시죠. SNS 필요하다는 입장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많은 취준생이 자기소개서에서 또 면접에서 저는 이 기업에 뼈를 묻겠습니다. 저를 꼭 뽑아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면접관에게 진심이 닿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내가 평소에 정말 이 기업에 관심이 있었고 이 직무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관리해둔 SNS를 증거로 들이댄다면 그 마음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지 않을까요? SNS 채용에 필요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반대팀도 최후 발언해 주시죠. 네, SNS 채용 우리가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SNS 취업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불분명합니다. SNS에 시간을 쓰면서 낭비할 바에는 차라리 분명한 기준의 스펙을 쌓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취업준비생들한테 조언을 꼭 드리자면 대중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분명히 SNS는 대세가 맞지만 오히려 좀 느리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일기장 하나 타셔가지고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걸 한번 끄적여보는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추억이 될 것 같고요. 면접장에 SNS가 아니라 일기장 하나 들고 가시면 파워풀한 면접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자신의 관심사를 정리하고 또 기업 소식을 파악하기 위한 SNS 활용은 찬성이지만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SNS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트렌드에 뒤처지는 게 아니니까요. 절대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